여러분, 영어 듣기는 귀로 뚫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귀로만 계속 들으면 안 들리는 건 계속 안 들려요. 전 학생들에게 선생님, 전 그냥 영어를 들었을 때는 하나도 안 들리더니 스크립트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또는 선생님, 앞에 단어 몇 개만 들리고 나선 뒤엔 다 놓쳐버려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귀가 아니라 뇌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많은 논문을 보고 그 원리를 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우리 뇌에서 어떻게 영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듣기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지 그 비밀을 얻어가실 거예요. 우리 뇌에는 언어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3개가 있어요. 첫째, 브로카 영역, 여기인 스피킹 담당이고요. 그 다음은 상 언어 중추, 여기는 hearing 담당입니다.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은 listening 담당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hearing과 listening 둘 다 듣기라는 같은 뜻 아닌가요? hear 이것과 listen 이건 다릅니다. hearing은 저절로 들리는 소리 자체를 포착하는 거고요. listening은 내가 인식하면서 들리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면서 듣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이 hearing과 listening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hearing은 내 위에 있는 상 언어 중추에서 받아들이고 listening은 베르니케, 다시 말해서 언어의 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귀는 그냥 열려있는 하나의 신체 기관으로 일할 뿐이고요. 실제로는 우리의 뇌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영어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머리로, 뇌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결국 히어링 훈련을 바탕으로 리스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리스닝을 하다 보면 앞부분만 들리고 뒷부분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죠. 조금 문장이 길어진다 싶으면 뒤쪽은 그냥 통으로 놓쳐버리잖아요. 이건 앞부분을 머릿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동안 벌써 뒷부분이 휘리릭 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말과 영어가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흔히 생기는 문제인데요. 우리 뇌의 그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영어랑 다른 어순인 한국어를 그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경향이 크신 분들에게는 2가지 훈련법을 추천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원어민의 말을 바로 따라 말하는 연습인 쉐도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막을 켜고 들으면서 바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입으로 반복하면서 뇌가 소리에서 단어로 재빠르게 변환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쉐도잉을 통해 뇌가 영어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단어로 인식하고 발음하도록 단련되었기 때문에 추후 영어를 들을 때 소리가 또렷이 단어로 들리게 돼서 번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미를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리스닝 공부한다고 해서 듣기만 하면 좋지 않아요. 자꾸 따라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엄청 많이 듣고 나면 들리긴 하겠지만 내가 연기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발음을 할 수 있자마자 빠르게 들립니다. 그냥 듣기만 한 사람보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듣고 의미 파악까지의 속도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를 거예요. 2번째 방법은 오디오가 딸려있는 원서나 영어 문장을 보시면서 문장 앞에서부터 어순대로 쭉 통으로 받아들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꼭 오디오로 그 원어민이 낭독해주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영상을 보고 들을 땐 아예 안 들리는데 대본을 보면 다 알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이건 원어민이 실제로 말하는 영어 소리가 우리 뇌 안에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뇌는 익숙한 것과 다른 것을 들을 때 뇌는 소리를 처리하고 단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귀는 모든 것을 감지하지만 뇌는 귀가 감지한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없는 R이나 L 이 발음에 노출이 안 되니까 뇌에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막 가지치기를 합니다. Because we have filters in our brain that filter in the sounds that we are familiar with and they filter out the sounds of languages that we're not. And if you can't hear it, you won't understand it. If you can't understand it, you're not going to learn it. 그리고 성인이 되면 뇌가 그동안 반복해서 들어왔던 소리 위주로 예측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 리을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rice, 이걸 rice로 듣게 되거나 fan, 이걸 피읍 발음인 pan으로 잘못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뇌에서 가지치기가 된 그런 신경 연결들을 다시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F와 P 발음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원어민 발음을 듣고 공부해서 구분하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F 소리에 대해 신경이 연결돼서 앞으로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어엔 없지만 영어에만 존재하는 발음, 연음 소리들을 듣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막 단어가 줄어들거나 막 생기면 뇌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소리의 데이터를 뇌에 쌓으려면 영어 컨텐츠에 우선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무작정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를 가지고 강세, 발음, 연음을 막 짚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연음, 발음 강의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걸 다 규칙처럼 받아들이고 외우시지 마시고 계속 영상을 듣고 따라하면서 이 소리로 익히셔야 좋습니다. 저야 영어 강사라서 이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론을 따로 공부했지만 제가 영어 발음을 처음 공부할 때는 특별히 막 외우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이런 발음, 연음 규칙들을 외워도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 막 찾아서 규칙 외우는 것보다 10번 더 듣고 발음해보는 게 훨씬 귀가 빨리 트이실 거예요. 혹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소리, 즉 나라나 지역마다 다른 액센트와 발음에 대해 좀 경험을 쌓고 싶다 하시면 참고할 사이트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www.youglish.com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문장이나 표현을 입력하면 그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이 그 표현을 쓴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give it a shot 이라는 표현을 치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각 나라마다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유튜브 컨텐츠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말한 대로 훈련해도 얼마나 바뀔까요? 이미 뇌는 굳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성인의 뇌도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소성은 그 플라스틱 같은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플라스틱이 왜 원하는 모양대로 변형이 막 가능한 것처럼 뇌도 이런 유연성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6살까지 그 가소성이 활발할 때 습득한 언어는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점점 커가면서 그러니까 가소성이 떨어질 때 습득할수록 모국어처럼 사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뇌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 속 신경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새 부위들은 마치 근육처럼 쓰는 만큼 발전하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1년 다녀오면 계속 영어가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막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처럼 어른의 뇌도 반복 학습을 하면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도 하루 1시간 꾸준히 영어를 들으면 뇌가 점점 익숙해지고 발달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바쁜 현대인들이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하루 10분 매일매일이 일주일에 30번씩 3번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전 호주에 있었을 때에도 하루라도 영어 노출 시간이 좀 적거나 아니면 좀 한국말을 많이 사용했던 날은 좀 영어 나오는 것부터가 벌써 다르거든요. 최대한 많이 노출하는 게 베스트지만 많이는 힘드니까 매일매일 10분이라도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해서 이해하기도 쉽고 말도 그냥 내가 알던 문장 구조에 단어만 넣으면 되니까 조금은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영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언어구나.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일본어 공부해보고 막 비교가 되니 영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최근에는 좀 더 피부로 와닿았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꽤 있었거든요. 영어는 단어뿐 아니라 어순이 반대여서 문장 규칙도 따로 알아야 되고 또 그걸 바로 듣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만만치 않고 어렵잖아요. 저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영어는 이해가 잘 됐었는데 원어민들이 말하는 내용은 5%도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알아들어야 할 건 원어민의 발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더 원어민이 쓰는 영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자 라는 마음이 더 굳게 생겼습니다. 시험 영어가 아닌 실전 영어 회화랑 그 리스닝에 대한 꿀팁을 많이 준비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week. Bye.